이게 놀라실 수도 있지만 제가 사실 과거 투자 성과는 괜찮은 편이었잖아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죠. 근데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뭐 갭상승을 하든 우상향을 하든 장대 양봉을 세우든 올라가면 주식을 살 것이고. 이게 정말 남들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네,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 좋은 거 알았어요. 미국 기업 좋은 거 알았고 매력적인 거 알았습니다. 그러면 알았는데 그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공부해서 어떻게 투자 대상을 발굴할 것인가, 그게 되게 궁금할 거란 말이에요. 저도 되게 기대가 됩니다. 우리 이창호 팀장의 노하우를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우리 또 2022년 미래에셋증권 나는 고수다 공식 1등 아닙니까? 1등 아닙니까? 우리 이창호 팀장님이? 부끄럽지만 자, 네, 좋은 성과가 2023년도 있었네요. 네. 탑10 안에 지금 네. 건재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너무 부러워. 저는 사실 약간 밑에 있어가지고. 야, 너도 할 수 있어. 자, 투자 철학을 갖고 미국 시장에 접근을 하셔서 공부하고 발굴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제 투자 철학에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트렌드, 시간가치, 베팅룰이 있는데요. 네. 트렌드, 시간가치, 베팅룰. 네. 먼저 이제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장기적인 역사적 트렌드가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뭐 말 그대로 가격과 거래량을 반영하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단기적인 거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이 트렌드, 시대 정신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는 미래를 보고 유추해서 그 자본을 배치하고 그것이 현실화가 될 때 수평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가입니다. 지금 2020년에서 30년을 관통하는 트렌드는 뭐냐라고 하면 AI. 이게 요새 손정희 회장에 의해서 네. 그 관련 영상 혹시 밑에 해주실 수 있겠어요? 고마워요. 사실 이 시대 정신을 관통하는 인공지능이라는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보는데요. 그리고 저는 이 인공지능 외에 또 다른 무언가 산업이 떠오를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갖고 끝나진 않거든요. 항상 파생되겠죠, 또. 짝꿍을 갖고 있었으니까. 네네. 그래서 뭐 AI의 짝꿍이 반도체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뭐 AI가 더 성장을 하면은 그 EV 시장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네. 사실 수많은 산업군들이 성장을 하는지를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 기업들 중에 어떤 걸 살 거냐, 이런 것도 또 중요한 얘기이긴 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시간 가치인데요. 네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년을 투자했는데 수익률이 100%라고 하면 연애 10% 정도 수익을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네. 내가 투입한 시간 대비해서 얼마나 효율적인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년을 투자했는데 수익이 100%가 났다. 네. 그럼 연평균 50% 수익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10년 투자해서 100% 보는 것보다는 2년 투자해서 100% 보는 것이 그쵸. 훨씬 더 효율적인 투자겠죠. 또 솔깃한 게 약간 시간에 강합니다. 우리 이창호 팀장. 그래서 시간을 단축해서 그런 목표 수익을 올리는지. 그러니까 노하우 좀. 우리가 지금 10년 단위 트렌드를 끊어봤다라고 하면 저는 1년 단위 트렌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네. 1년 단위 트렌드는 어디서 나오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나옵니다. 야, 그러니까 모든 걸 알아야 돼요. 그죠? 네, 원래 주식시장이라는 게 이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꽃이라고도 표현되듯이 종합예술이라고 하죠. 예, 그죠? 모든 이슈들을 다 반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례로 올해는 AI였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쟁의 화두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에너지 기업들이 맞아요.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줬었고요. 사실 이 시간 가치에서 파생돼서 생각했던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날아다니는 비행기, 네. UAM 뭐 네. 이런 것도 있고 양자 컴퓨터도 있을 것이고 더 많은 미래들이 있지만 너무 원거리에 있는 미래에 투자를 하다 보면 그렇죠. 사실 아까 말씀드린 시간 가치 대비 지금의 효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물론 수익률은 어마무시하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지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리스크도 크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위아래로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는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그런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이벤트가 주식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느냐. 우리가 연말이 되면 올해는 이런 거 트렌드였습니다. 올해 이슈 탑10 막 이런 거 뽑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런 걸 계속 정리를 하고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팔로우업하는 그런 게 제 투자 철학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은 근데 물론 예측을 안 하신다고는 하셨지만 내년에 혹시 또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항상 밑그림을 그리지만 네. 이게 놀라실 수도 있지만 제가 사실 과거 투자 성과는 괜찮은 편이었잖아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죠. 근데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저는 매해 그 하나를 찍어놓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유가만 봤습니다. 네. 그 전에는 코인 가격만 봤고, 그럼 올해는 제가 뭘 보고 있냐?
주가랑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베팅 룰인데요. 오, 그거 되게 왜냐면 배팅을 잘하시거든요. 모두가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배팅이에요. 그렇죠. 네, 그거 좀 어떻게 합니까? 좀 공유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그 나는 고수다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었지만 그 오사떨파라고 해서요. 아, 네네. 오르면 사고 떨어지면 떨어지면 판다. 그러니까 오른다라는 거는 나 외에 불특정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고 네.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인간 심리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다 거꾸로 해요. 네. 다 거꾸로 해요. 손해 보면 팔고 싶지 않고 그죠? 올라가면 비싸서 싸게 네. 사고 싶고. 맞아요. 하지만 주식 투자할 때는 냉정을 찾아야 됩니다. 뜨거운 가슴과 냉정한 이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네. 오르면 사고 떨어지면 판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베팅을 그러면 어떻게 하냐? 처음에 관심 있는 기업이 등장했을 때 제 네. 포트폴리오에서 일정 부분만 베팅을 합니다. 네. 상당히 낮은 비율이고요. 뭐 5% 언더로 해서 1%에서 3% 이런 사이로 베팅을 하는데 그 기업이 계속해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거나 그로스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저는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제 투자 원칙에서 핵심 포인트 중 하나이지 않을까. 오사떨파 여러분들 이게 다들 거꾸로 하고 계시거든요. 왜냐면 오르면 얼른 팔고 떨어지면 못 팔아요. 그래서 제가 5승 1패의 마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5번 수익 내고 1번 손실 났는데 똔똔이에요. 왜? 5%씩 5번 수익 났는데 한 번 30% 물리면 사실 더 손실이죠. 그래서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의 행태가 그래요. 그래서 오사떨파. 그리고 오사떨파를 생각하시는 거는 시장을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시장이 정답이다. 네. 그러니까 최근의 예시로 보면 우리가 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 전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실적 발표 전날. 네. 그러니까 저는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가서 뭐 갭상승을 하든 우상향을 하든 장대 양봉을 세우든 올라가면 주식을 살 것이고 올라가면 주식을 살 것이고 이게 정말 남들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모든 분들은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네. 미리 다 사놨어요. 그래서 실적 발표 잘 나오면 팔려고 네. 다 지금 준비하고 다들 그러시지 않으세요? 근데 수익률 1위 고수의 그런 판단은 그걸 보고서 갭상승하면 그때 산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과거 데이터들을 이렇게 쭉 돌려보면 진짜 이게 메가 트렌드고 핵심 종목이라 하면 사실 5% 10% 올라가고 끝나지 않거든요. 그렇죠. 정말 많게는 몇백 프로씩 혹은 더 크게는 장기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몇천 프로씩 그리고 뭐 몇만 프로까지도 있잖아요. 사실 네. 긴 기간으로 놓고 보면.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핵심 트렌드고 핵심 기업이면 그 해에 이미 몇백 프로씩 올라가는데 네. 내가 10% 20% 와, 비싼다고 너무 좋은 해서 엄청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 저는 그거를 리스크는 피하고 가자. 네. 그러니까 피한다라기보다도 확인하고 가자. 네. 그러니까 너가 어떤 답안지를 줄지는 우리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근데 그 답이 나왔을 때 저는 그걸 보고 그냥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가는 스타일로 투자를 진행하다 보니 뭐 실적이 너무 잘 나와서 갭상승 한 걸 네. 사게 되면 10%의 갭을 어차피 살 거였다면 네. 보험료라는 거죠. 그렇죠. 그죠? 만약에 그렇죠. 잘못됐을 때 네. 와르르 무너지는 거에 대한 보험료 좀 비싸게 사되 거기서 확실하게. 근데 지금 확률은 엄청 올라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투자를 하신다는 거죠. 이 부분만 따로 한번 특집 네. 방송 한번 해주세요. 또 왜냐면 이 노하우가 또 이렇게 짧게 끝내기는 아까운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아까 말씀해주신 것 중에 저도 공감을 하고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대 정신이에요. 저도 매도가 어렵습니다. 올라도 팔기가 어렵고 빠질 땐 더 어려워요. 매도의 3원칙이 있어요. 그런 거에서 엄청난 시대 정신에 맞는 대시세들이 났었잖아요. 네. 진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20, 30% 비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정확하게 고르는 게 중요해요.